제1편 태조부터 문종까지. 태조 이성계의 시작. 옛날 옛적 한반도에는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오랜 세월 동안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혼란으로 위기에 처해 있었죠. 바로 이때 고려의 장군이었던 이성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뛰어난 전술과 용맹으로 이름을 날리던 장군이었어요. 내가 나라를 바로 잡겠소.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을 통해 새로운 왕조를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성계의 결단은 단지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 시대를 열기 위한 혁명적인 결정이었죠. 이성계는 1392년에 마침내 고려를 뒤엎고 새로운 왕조 조선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위 즉위식을 하며 말했습니다. 조선이라는 이름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네. 이로써 그는 조선의 첫 번째 왕 태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치세는 그리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태조는 정치적 난관에 부딪혔어요. 그의 아들들이 왕권을 두고 다투기 시작한 것이었죠. 왕자의 난과 정종의 짧은 통치, 태조 이성계의 아들들 사이에서는 권력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그의 아들 이방원은 누구보다도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강했어요. 이방원은 야심차게 말했죠. 이 나라의 미래는 내 손에 달려있다. 그는 자신의 형제를 물리치고 왕자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이방원의 이 쿠데타로 인해 태조의 장남이었던 정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정종은 권력 다툼의 희생양일 뿐이었고 사실상 이방원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정종은 왕위에 올랐지만 그가 정권을 장악할 힘은 없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지만 난 더 이상 이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라며 자신의 왕위를 동생인 이방원에게 넘기기로 결심합니다. 그리하여 정종은 개경으로 수도를 옮기고 이방원에게 권력을 물려주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의 강력한 통치. 드디어 이방원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어 태종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의 3대 왕에 오릅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후 바로 조선의 권력을 자신의 손에 쥐고자 했습니다. 모든 군사력을 왕에게 집중시켜라. 태종은 사병을 혁파하고 육조 직계제를 도입하여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그가 왕권을 더욱 강하게 만들려는 첫 번째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태종의 통치는 한편으로는 강압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과도 갈등을 피하지 않았어요. 태종은 자신의 아버지의 측근들을 제거하며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들마저도 그의 권력 앞에서는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죠. 태종의 통치에서 흥미로운 점은 그가 자신의 정치적 적들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처벌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형제들을 제거한 후에야 비로소 이제야 조선의 안정이 찾아왔다 라며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태종은 단순히 권력에만 집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국가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과거 제도를 강화하고 뛰어난 인재들을 등용하여 조선을 발전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세종대왕의 황금기. 태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이는 그의 아들 세종이었습니다. 세종은 뛰어난 학문적 재능과 인문적 소양으로 조선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백성들이 쉽게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 세종은 백성을 위한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문자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이는 백성들에게 글자를 쉽게 가르치고 배우게 하여 조선의 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집현전을 설치하여 학문과 과학기술을 장려했습니다. 그는 치구기와 앙부일구 같은 과학적 발명품들을 통해 농업과 경제의 발전을 도모했죠. 당시에는 농사철을 정확히 알기 위해 치구기와 앙부일구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우리 조선의 백성들은 하늘의 뜻을 알고 이를 통해 풍년을 누릴 것이다. 세종의 통치는 농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백성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는 세금을 개편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려 노력했고 지방의 힘을 중앙으로 모으기 위해 행정체계를 정비했습니다. 그의 정치적 결단은 조선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또 다른 흥미로운 일화로 유명합니다. 그는 왕위에 있으면서도 농민들을 이해하기 위해 직접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는 곡식이야말로 조선의 미래다 라는 그의 신념은 백성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문종의 짧은 치세. 세종대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이는 그의 장남 문종이었습니다. 문종은 부드러운 성품을 지녔으며
아버지 세종의 뜻을 이어받아 조선을 잘 다스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건강은 좋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오래 살 수 있다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싶다. 문종은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치세는 짧았지만 문종은 세종의 정책을 계승하여 조선을 더욱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문종의 통치 기간 동안 큰 변화는 없었지만 그는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 했고 백성들의 안위를 항상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짧은 치세는 조선 왕조의 불안정을 다시 한번 야기하게 됩니다. 비극과 권력 투쟁의 서막. 이렇게 조선 초기의 역사는 태조 이성계의 건국과 왕자의 난, 태종의 강력한 통치, 세종대왕의 문화적 발전, 그리고 문종의 짧은 치세로 이어지며 많은 드라마와 사건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조선의 초창기는 권력 투쟁과 혁신의 시대였으며 각 왕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나라를 이끌어갔습니다. 조선의 다음 이야기는 더욱 흥미진진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연 조선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다음 편에서는 단종부터 연산군까지 조선의 중기 역사를 탐험해 보겠습니다.